자, 416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지금 풀어보세요. 416번. 자, 416번은 가정법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가정법은 뭐예요, 여러분? unreal condition이라고 했죠. real condition의 반대, unreal, 실제가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real condition의 상황이 있어요. real condition. 자, 인간의 real condition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이잖아요. 이 실제 상황은 두 가지밖에 없죠. 언제요? 과거, 그 다음에 뭐라고? 현재.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떤 컨디션 상황으로? unreal 컨디션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unreal 컨디션 상황으로 바꿔줘야 돼요. unreal 컨디션이 그죠? 그럼 실제가 아닌 상황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unreal 컨디션이 뭐다? 이게 가정법이죠. 자, 그러면 영어는 이렇게 실제가 아니다라고 내가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한 시제를 뒤로 보내면 돼요. 과거니까 어떻게 한다? had pp. 과거 완료로 쓰면 unreal 컨디션이고. 자,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떻게 한다? 한 시제 뒤로 보내면 과거도. 자, 이게 뭐라고요? 가정법이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가 이제 말하는 시점이 현재예요. 그래서 다만 자신감이 떨어지고 실제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영어는 어떻게 한다? 한 시에 뒤로 보내요. 그래서 과거 쓰는 거죠. 자, 그래서 if 쓰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지금 여기 현재라는 거잖아요. 그죠? if 쓰고 주어 쓰고 뭐 쓴다? 과거 동사 쓰는 거예요. 비동사 인칭 관계없이 무조건 뭐 쓴다고? were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주어 word could 쓰고 난 다음에 이 자리가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하고 be가 되는 거죠. 우린 이를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과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시점이 언제요? 과거입니다. 과거. 즉 리얼 컨디션 상황이 과거죠. 한 시에 뒤로 보내면 어떻게 써야 돼요? had pp 쓰면 되죠. 그래서 had pp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if 쓰고 난 다음에 주어 쓰고 had pp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 word could might 쓰고 난 다음에 had pp인데 모양만 바뀌는 거죠. 뭘로? have로 바뀌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거 가정법 과거고 과거 완료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 표시 부사를 줄 거예요. 선생님이. 자, 여기서 만약 시간 표시 부사가 now가, 예를 들어 now와 같은 시간 표시 부사,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표시 부사가 if 자리에 붙어 있으면 이렇게 쓰면 되고, 주절에 붙어 있으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 표시 부사, 만약에 ago와 같은 과거가 if 자리에 붙어 있으면 이렇게 쓰면 되고, 주절에 붙어 있으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원래 정확하게는 혼합가정인데, 혼합가정은 따로 외우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면, 여기가 가정법 과거고요. 여기가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혼합가정은 원래 외우진 않는데요. 혼합가정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혼합가정법이 되겠습니다. 혼합가정법. 알겠죠? 네. 그래서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16번에 보게 되면 이렇게 If you had followed my advice잖아요. 그죠? 만약에 당신이 그때 내 조언을 따랐더라면인데 여기가 원래대로 어떻게 써야 돼요? if 주어 had pp잖아요. 봐봐.
if 주어 had pp잖아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word could might 쓰건데 have 쓰는 게 맞죠? 근데 저기 뒤에 누가 딸려 있어요, 지금? now가 딸려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now가 지금 어디 걸려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주절에 걸려 있는 거 보세요? 주절에 now가 걸려서 어디 있습니다? 동사 원형과 be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한다? 혼합가정입니다. 혼합가정.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다? what be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what be. be이 아니라 what be입니다. be happier. 되겠죠. 혼합가정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정리하세요. 자, 417번 바로 볼게요. 해보세요. 자, 410번은 바로 보겠습니다. 그죠? 410번은 어떠어떠한 누구누구에게, 어떤 형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형을, 이때 형이라는 것은 뭐 형벌입니다. 형벌. 형을 선고하다. 선고하다. be sentence. 자, sentence가 뜻이 많습니다. sentence to입니다. sentence to입니다. to죠. 맞습니까? 여기서 sentence는 잘 보세요. 요게 공식적인 문장이에요. 문장. 공식적인 문장이 되니까 이게 뭐냐면 선고가 돼요. 판사의 공적인 문장은 선고죠. 그리고 동사로 쓰면 뭐다? 선고하다 라는 동사형도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다? to가 되겠습니다. for가 아니라 to. 자, 그 다음에 418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숙제 안 한 사람도 있죠. 숙제 안 한 사람들 집에 가지 말고 남아가지고 숙제 밀린 거 다 채우고 업데이트 하고 집에 가요. 알았죠? 업데이트 다 하고 집에 가라 했다. 그냥 집에 수업 마치자마자 바로 집에 가지 마. 숙제 다 올리고 집에 가. 밀린 거 다 올리고 집에 가. 나한테 확인받고 가요. 집에 갈 때. 자, 418 보겠습니다. 정중한 요청이 failed 나왔습니다. 이게 통하지 않을 때죠. 자, 여기서 result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 result는 to를 써야 됩니다. 이때 의지하다잖아요. 그죠? 이 result to 뜻이 뭐예요? 믿고 뭐뭐에 의지하다요. 의지하다 믿다 뜻이죠. 잠깐만. 의지하고 믿다잖아요. 그죠? 야, 프린트 챙겨와. 알았어? 프린트 복사 안 해줍니다. 알겠어요? 챙겨와요. 알겠어요? 힌지 온. 그 다음에 조심할 건 rely on, depend on 이건 당연한 건데 일단 쓸게 힌지 온도 있고 그 다음에 look to 이런 거 있어요. look to 또는 turn to. 그 다음에 rely on,
rely, depend, count on입니다. 의지하고 믿고 기대하는 뜻입니다. 그죠? 요거 좀 필기하세요. 그죠? 자, 그 다음 거 풀어보세요. 빨리. 그리고 여러분, 금요일 날에 수업할 때는 이번에 수능 문제 있죠? 이번 수능 문제 너무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냐면요. 여러분, 4%가 안 나왔고요. 1등급이요. 1등급이 지금 메가스터디 추정치로는 2%대 나오거든요. 2.8% 정도 나오고, 2.8%가 얼마 정도냐면 여러분, 3% 잡고 50만 수험생이면 1,500명이잖아요. 1,500명을 전국으로 나누면 8도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서울시에 200명 정도예요. 250명 정도가 1등급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죠? 그 중에 제일 논란이 있던 문제가 어제 제가 강의했었는데 이거 24번 문항이거든요. 24번 문항하고 32번 문항 두 개 주고 문제는 특히 24번 문항은 뭐가 문제였냐? 이게 지금 이제 뉴스 같은 거 봐서 알겠지만 그 뭐가 없냐면 그 지문에 보통 원칙상 그렇잖아요. 원칙은 없어요. 원칙은 없는데 자꾸 원칙을 대시던데 뭐가 없냐면 이 지문 속에서 동어 반복이나 뭐 이런 걸 찾아가지고 유의어나 뭐 이렇게 찾잖아요. 그죠? 비슷한 말. 그게 무조건 선택지에 있어야 된다. 선생님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전혀 없어요. 지금. 전혀 없으니까 이게 이의 제기가 된대. 선생님, 스승님이 있거든요. 스승님이 오성호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오성호 영어라고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치면 나오는데, 오성호 선생님이 이 부분을 해설을 하셨는데,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어쨌든 간에 내일, 금요일 날 바로 요거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1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검증, 네, 싹 다 풀어야 됩니다. 검증된 실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저는 다 보진 않았는데, 우리 현익쌤한테 물어보면 현익쌤 다 검토했다는데, 몇몇 문제는 그냥 성균관대나 한양대에서 그 주제 문제로 나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8%죠. 2.8%. 그러니까 올해 뭐가 됐냐면, 그렇게 되니까 최저 못 맞춘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아이러니한 건데, 만약에 3등급을 만약 올해 맞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론술 보러 갔잖아요. 그죠? 합격이에요. 왜냐면 7배 정도 올라. 그러니까 왜냐면 최저를 못 맞추니까. 아예. 불국어. 수학은 여전히 어려웠고요. 탐구도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또래 그 어설프게 재수하는 애들 있잖아요. 개폭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재수하면 20% 정도는 괜찮잖아요. 이번에는 재수해서 성공할 확률이 한 10% 미만대. 그러니까 수학만 내가 안 돼가지고 수학만 엄청 하고 갔는데 국어랑 영어는 예전처럼 나오기 싶어서 갔는데 국어가 완전 불국어가 나오는 바람에 그 영어 같은 경우는 의대를 지원하는데 4등급이 떴어요. 그래서 충격 먹어요. 약간 이 정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했는데 그냥 날린 거예요. 학점도 당연히 못 땄을 거고 뭐 그냥 날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바로 삼수 갑니다. 삼수.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이제 공부하는 거죠. 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제가 바로 할게요, 여러분. 여기 언더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언더권 자동사입니다, 이거. 좀 어렵죠. 언더고가 이게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그러니까 애초에 얘가 수동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be undergone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능동으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까요, 그러면? 만약에 be를 살리고 싶으면 must be undergoing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20번 해보겠습니다. 420번.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져요.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져요.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From system, improving trade approach need냐죠. 자, 무역의 기회를 어떻게 한다? 개선하는 것으로부터잖아요. 미국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려고, 그리고 to monitoring 하는 것이죠. 인간의 권리의 이슈를 to monitoring하고, 그리고 to 또 improve 제공해주는 것이잖아요. 매니지먼트, supervision이죠. 그래서 당신은 can use, 당신의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vil service의 커리어죠. 직접적으로 어떻게 임팩트 영향을 줍니다. 어떤 건가? 외국의 뭐다? 외국의 정책이잖아.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uphold는 지지하는 것이죠. 어떤 비즈니스의 관행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났습니다. 과정을 지지할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은데 여기서 involving 틀렸죠. 어떻게 써야 돼요? 지금 앞에 명사 있고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involving이 아니죠. 왜? 이거 involving 쓸 것 같으면 뒤에 누가 써야 돼요?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 없고 바로 in이라는 전치사 나왔죠. 그럼 뭐 써야 된다? 수동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과거분사 involved가 되겠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놓쳤으면 아직 어떻게 한다? 실력을 더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2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421번에 그는 낮추었습니다. 더 낮추었죠. lowered 났습니다. his voice 목소리입니다. for fear 났습니다. 그죠? 뭐뭐 할까 봐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잘 기억할게요. 여러분, for fear 나왔습니다. 그죠? for fear이란 말 나오고요. 보통 대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last입니다. 요거 두 개가 서로 비슷하거든요. 얘는 last는 접속사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첫 번째로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should 생각할 수 있죠. 두 개 다가 두 번째로 이 단어 뒤에 for fear 대신이나 last 뒤에 부정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차가 이미 부정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가 틀렸어요? 예, 낫을 지우시면 되겠죠. 낫을. 자, 그 다음에 422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부정어가 없는데 부정표현이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부정어가 없는데 부정표현이에요. 이거 둘 다 해석이 뭐뭐 하지 않을까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지 않을까. 우리 뭐뭐 하니까 않을까 걱정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현하고 비슷하게 결코, 뭐뭐 할, 결코 뭐뭐 할 뭐뭐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어떻게 쓰냐면 the last person to 동사 원형 대절의 표현이 있습니다. the last person 또는 명사죠. 결코 뭐말 뭐가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볼게요. 그녀가 would be the last person 했습니다.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죠? 그 계획에 따라갈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는 얘기입니다. 딱히 틀리면 맞는 문장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23번 해보겠습니다. 자, 423번입니다. 탑 익스큐티브죠. 고위 간부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게 그냥 이거는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그죠? 원래는 잘 보세요. 이 to가 지금은 잘 보세요. to가, 물론 이게 to가 전사 to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전사 to로 기억할 수도 있고, 이게 투부정사의 투부정사의 투로 기억할 수 있잖아요. 투부정사의 투는 당연히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동사잖아요. 자, 그럼 이게 원래 이렇게 분화가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뭐가 먼저 태어나냐면, 전사 투가 먼저 태어나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투 동사 원형이 그 다음에 태어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뭘로 기억하면 좋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전사 투의 방향성이 중요한데, 전사 투는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간다고.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죠? 이것도 있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전사 투는 뭐냐면, 여기다가 합쳐지는 게 투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be married잖아요. be married라고 쓰고 난 다음에 to라고 쓰게 되면, 여기 있는 얘가 쭉 가서 이 목적어인 to 다음에 명사와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와 결혼할 때 전사 to를 쓰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합쳐진다는 의미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잠깐만. be addicted to가 있거든요. be addicted to가 있는데, 이 be addicted to는 뭐냐면, 이거 어디에 중독되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중독되는 게 뭐예요? 이쪽으로 가서 결국엔 걔랑 어떻게 된다? 합쳐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전사 to의 이미지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투부정사 to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동사의 개념이 붙죠. 동사가 뭐예요? 잘 들으세요. 이 동사가 있으면 동사는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그러면 자, 동사의 기본적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어디 쪽으로 간다고요? 미래 쪽으로 가는 게 기본적으로 동사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볼게요. 이 투부정사의 to는 그럼 어떻게 된다? 선생님 보세요. 예를 들어 eat라고 했어요. 이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to eat는. 이건 안 먹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미래, 즉 뭐다? 동작이나 행위가 완성이 된다, 완성이 안 됐다고. 알겠습니까? 보통 이제 영문학과 가면 어떻게 한다?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논문 쓰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죠? 근데, 보통 언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뭐, 업그레이드 되고 분화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단어 중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be entitled.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 나와도 무조건 맞는 얘기죠. 간혹 가다가 to인데 이게 명사나 ing도 되고, 당연히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지, 이렇게. 동사 원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야, 선생님? 투부정사 투도 가능하고, 뭐라고? 전사 투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아직 투부정사가 분화가 안 된 것, 투 자체가 이렇게 전사와 투부정사로 분화가 안 된 표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그게 뭐냐면, be entirely to랑 be subject to가 그 표현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무조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맞는 표현, 딱히 틀린 게 많습니다. 근데 요걸 제가 왜 설명했냐면, 이 투부정사를 이해하기도 좋고, 전사의 그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24번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쉽죠, 여러분. 왜 쉬워요? 자, 그냥 몇 가지는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영어에서 이렇게 원띵 나오잖아요. 원띵. 이걸 바꿀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띵을 건드리지 못해요. 원띵 나오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뒤에 어떻게 쓴다고요? 무조건 뒤에 another인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A와 B는 별개의 관계다. 별개의 관계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 쓸 때 A is one thing, 어떤 뭐 접속사가 들어가기도 안 들어가고, 컴마 들어가기도 하고요. B is another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원띵을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럼 문제 성립이 안 돼서 원띵 보자마자 닥치고 못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another 찍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비슷한 느낌이 좀 있는 게 뭐냐면, animal than 나오잖아요. 이거 다른 거 보지 말고 animal than 나오면 못 찍으면 돼요. 뒤로 단수명사 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애니멀 된 딱 보자마자 못 찍으라. 그냥 단수명사. 이런 거 비슷한 거. 기억하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425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뭐 알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를 쓰고 공부하셔야 돼요. 현역 때보다 더 안 하잖아. 그러지 말라고. 자, 425번은 제가 좀 할 말이 많아요. 자, 선생님 보세요. 최상급에 있잖아요. 자, 선생님 보세요. 최상급에 덜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죠? 바꿔 말하면 비교급에는 덜을 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최상급에 덜을 쓰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 최상급에 덜을 쓰지 않는 경우죠. 쓰지 않는 경우. 그리고 최상급에 덜 쓰지 않는 이 경우를 어떻게 한다? 우리는 지금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쌤이 최상급에 덜을 쓰는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원칙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최상급에 덜을 쓰는 경우입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잘 보세요. 형용사가 명사, 이게 되게 중요해요. 형용사가 명사를 뭐 할 때? 수식할 때. 이때 어떻게 한다? 덜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요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자, 우리가 보통 최상급이라고 말하면, 형용사 부사를 얘기하는 거죠.
형용사나 부사의 어떻게 한다?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야. 형용사, 부사. 자, 그러면, 자, 이제는 덜을 쓰지 않는 경우죠. 자,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덜을 쓴다, 쓴다? 덜을 쓴다고요. 다시. 형용사가 어떻게 한다? 명사를 꾸며줄 때는 어떻게 한다? 덜을 쓴다고요. 쓴다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최상급에 덜을 쓰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다? 자, 여기를 보면 돼요. 형용사가 어떻게 한다 그러면 형용사가 보호 역할을 할 경우. 자, 다시 형용사가 보호 역할을 할 경우 어떻게 한다? 덜을 쓴다,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명사를 수식할 때는 덜 쓰지만 보호 역할을 할 때는 덜 쓴다,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부사의 최상급에 덜을 쓴다, 쓰지 않는다? 쓰지 않아요. 이 경우가 어떻게 한다? 지금 이런 경우예요. 자,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죠. 왜? 위에 나왔잖아요. 이 원칙만 기억하라고요. 뭐라고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덜을 쓴다는 거죠. 당연히 부사는 어떻게 한다? 형용사가 아니니까 덜을 쓴다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거, 요것만 기억하면 이거 두 개는 당연히 나와야 돼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덜을 쓰는데 형용사가 보호역할 때는 덜을 쓰지 않고 당연히 부사의 최상급에는 덜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알겠대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봐요. she 쓰고 난 다음에 제가 is, she is 나고 happy nest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형용사가 보호로 쓰였죠. 맞습니까? 최상급이에요. 맞습니까? 거기 덜 쓴다 쓰지 않는다? 덜 쓰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다 내가 이렇게 쓸게요. girl.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요. 최상급이 지금 누굴 꾸며주고 있어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이럴 땐 덜 써야 돼, 안 써야 돼? 이럴 땐 덜 써줘야 돼요. 요 논리입니다. 그죠? 요거 정리할게요. 그죠?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6번 바로 풀어봅시다. 자, 460번에 보면 새로운 선생님인데 I죠. 지금 어떻게 한다? 지금 명사 두 개가 나란히 왔는데 해석이 돼야 안 돼요. 명사 두 개 나란히 해석이 안 되죠. I told you about. about 했는데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없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하냐? 너에게 말했던 그 선생님이 그저 어디 출신이다? 페루 출신이다죠. 딱히 틀림이 없는 맞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427번 해볼게요.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요거는 제가 바로 이렇게, 여러분, 여기 위에다가 한글 해석을 좀 적어 놓을게요. 이거 원래 영작 문제여가지고, 한글 해석을 좀 적어 볼게요. 위에다가 이렇게, 나는 긴급한 일로
자, 요거의 영작 표현인데, 이게 영작 표현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영작 표현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볼게요. I called him, 놨습니다. 그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전화할 때 그에게 전화했는데 5 minutes 여기서 shy of가 틀렸어요, 여러분. shy of 뜻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shy는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한테 쓰면 부끄러운 게 맞는데 shy of는 그런 부끄럽다는 건 내가 뭔가 자신감이 뭐다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shy of 뭐뭇이 부족한이라는 뜻이에요. 부족한 또는 뭐 모자란 뜻입니다. 모자란. 그러니까 지금 부족하고 모자란 거니까 지난 후의 표현이 아니죠. 맞습니까? 그래서 틀린 거예요,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 어떻게 쓰면 좋냐라고 하면 5 minutes 났습니다. 그죠? shy of를 어떻게 한다? after로 고칠게요. shy of를 어떻게 한다? after. 그죠? shy of를 어떻게 한다? after로 씁니다. shy of 그냥 after로 쓰면 됐습니다. 영작이 틀렸습니다. 영작 자체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8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428번에 보게 되면, his sense of responsibility잖아요. 그죠? 그 책임감이란 것이 urge였습니다. 여기는 urge는 맞죠? 여기는 urge. urge 쓰고 난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동사를 쓴 것 같습니다. 여기 맞아요. 여기는 맞고. 자, 그 다음에 undertake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undertake가 맞다요. 위험한 태스크를 어떻게 한다? 일을 어떻게 맞도록 어떻게 한다? 재촉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은데 위치죠. 위치를 썼다는 건 뒤가 불완전한 문장인데 지금 완벽한 문장이죠.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to 위치를 쓰거나 for 위치를 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sacrifice A to 혹은 for B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럼 얘를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앞에 전사, 위치 앞에 to나 for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고칠 필요 없이 위치니까 뒤가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29번 해보겠습니다. 자, 429 보겠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란 것은 당연히 어떻게 한다? 당연히 be allowed free, 즉 자유롭게, 즉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좀 어렵죠, 여러분. 이게 allow가 사람, 사물 이렇게 해가지고
사형식으로도 가능해요. 사형식.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형식인데 이게 수동태로 바뀐 거여가지고 be 어떻게 하나 allowed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사람이 주어로 간 거니까 사물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딱히 틀린 게 없는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0번 바로 볼게요. 여러분, many,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게요. many 쓰고 난 다음에, many라는 복수명사 맞잖아요. many, 들어가면 단수명사입니다. 단수명사고 동사도 단수가 되겠습니다. 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was 쓴 겁니다. 딱 같은 경우는 맞는 문장이고요. 그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